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6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다툼은 빠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의 논쟁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주장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격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 몸싸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살아보니까 연출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빠른 수습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다툼이 있으면 빠르게 수습을 하라. 두 번째는 상대에게 어떤 문제인지 내가 빨리 토로를 해야 된다. 토로. 빨리 내 속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뱉어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다툼이 있던 상대를 안 볼 사람이 아니면, 볼 사람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빨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다 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악을 해야 돼요. 상황, 현재의 내 상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뭐 갈등이 느끼고 짜증이 나고 이런 거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치료도 해야 돼요. 이게 다툼이 있고 나면 이게 오래 가더라고. 마음속에 앙금이라고 그러지 이런 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쉽게 끝나고 잊혀지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안 볼 사람 같으면 그냥 끝 하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건데, 볼 사람인 것 같으면 다툼은 빠르게 수습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감정적인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의견 충돌 등등 해서 여러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 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강도, 감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습을 빠르게 해야 한다. 수습. 이게 뭐 자동차 사고도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을 빨리 해야죠. 뭐 119, 다친 사람이 있으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정말 이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는 급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 자체가 힘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았던 기분을 빨리, 스트레스죠,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을 빠르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빠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오래 가지고 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게 뭐 지나고 보면 또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은 그렇게 힘이 들고 짜증이 났던 이제 경험이 반복이 되다 보니 지금은 조금 그래도 무덤무덤한 편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시한다나 무관한다나 그 무관심이라고 그럴까, 그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담담하게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러면 주위 사람한테도 그 좋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돼. 그 수습을 누가 해야 되나? 본인이 해야 돼, 본인.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방법을, 그래 내가 해야 되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돼. 혼자서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알려야 돼. 누구한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멘토가 있든지 아니면 뭐 종교가 있으면 거기에 목사님이 되든 스님이 되든 신부가 되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힘을 빌어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위로를 받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뱉어내야 화근이 될 수 있는 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 이제 상처를,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되었던 그 사람과의 대화도, 안 볼 사람이면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 근데 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면 서로가 확인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서로가 왜,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러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 부분은 내가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좀 감정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듣다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되었구나.
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섭섭했다. 그 행위는 정말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풀어가면 서로가 그 부분은 내가 인정. 이렇게 풀어가야 돼. 풀어가야 돼. 그런데 상대에게 얘기는 해야 돼. 그 실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실수한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실수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기억을 못 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또 싸우는데 화해하다가 또 싸워.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상대에게도 그런 원인 제공에 대한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본인이 이런 뭐 대화, 빠른 수습,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푸는데 지금의 내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상태. 도저히 이게 저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유지 못하겠다 라든지 아니 잘 풀어져 갔다. 근데 나는 괜찮아?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해야 돼.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나든지 말든지 끊든지 본인이 편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가장 중요시하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치료. 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난 거 아픈 거 마음의 상처도 있고 큰 상처 이렇게.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여행을 좀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그 사람과 뭐 직장이 같은 직장이면 안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뭐 회사가 좀 큰 회사 같으면 그 사람 뭐 지방을 가라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이런 치료.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풀어질 것 같으면 서로가 이렇게 다시 상한 마음을 같이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 잘 지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치료에 또 전념하고 치료라는 거는 완치를 하는 거죠. 사람의 관계를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좀 멀어졌던 관계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이게 필요하다는. 자, 현대 사회 생활에서는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하는데 진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해도 웬만하면 정말 하면 정리를 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고쳐서는 게 아니고 안 바뀌더라. 결론.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데 위험 수위에 딱 도달되는 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그 수위의 범주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겠네요. 저희 볼 때 정말 이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하는 그 실수의 범주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보는 그 관점에 들어온 그게 확률이고 경험인데 그쪽에 딱 범죄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그런 게 데이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저의 참고고 여러분들도 좀 원만히 잘 지내는 게 좋은데 본인이 상처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1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집중을 하라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무리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암시. 다섯 번째, 마인드 컨트롤.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 5번째가
자기 암시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비슷한데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으라는 거죠. 수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것을 암기해서 그냥 머릿속에 정하되, 구체적으로 정하지만 그 목표를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간, 또 목표, 그 다음에 내가 벌고자 하는 금액, 그것도 목표, 뭐 여러 가지 등등 사업에 따라 아니면 본인의 뭐 학업이든 그 진취적인 뭐 성공의 과정이든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적고 시일 그리고 원하는 뭐 액수, 목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짧게 완전히 액센트하게 내가 암기가 딱 될 수 있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액센트를 줘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시간, 기한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딱 뭐 예를 들어 뭐 5월 5일 어린이날, 이렇게 뭐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이렇게 기억될 수 있게 내가 성공의 플랜에 가는 날짜를 진짜 국경일처럼 생각을 딱 못 박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표기를 해버려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일을 진행하고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막혀서 힘들 때가 있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그냥 술술 잘 풀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순탄하게 사업이 잘 된다 하도 허가 사항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실타리가 얽혀서 잘 풀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잘 진행되다가 중간쯤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꼭 이렇게 과정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게 어려움을 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나서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요, 참 이게 뭐지? 이렇게 어려움이 또 닥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당황도 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기암시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게 집중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 성공을 한다는 이런 암시 내지는 뭐 집중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이게 계속 맞물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암시, 생각은 긍정적으로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는 암시를 아침에 구호도 막 외치고 하잖아요. 뭐 영업 부서 같은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어떤 암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자기 기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드립니다. 산에 가면 우리가 야호라는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기분이 좋아요. 산에 가서 그렇게 목청 높여서 고함을 한번 지르거나,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가 필요하던 그런 분. 자, 마지막에요. 마인드 컨트롤과 함께 자기 암시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동시에 내 입버릇처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전적인 걸 물어봤을 때는 바로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절절절.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머뭇머뭇한단 말입니다. 당신의 지금 사업이든 어떤 그 하는 부분에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되면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물어보게 되면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들 느끼고 공감하시겠지만 집중 그리고 내가 준비되면 항상 그 기회를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성공과 실패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기회를 잡느냐 실패하느냐 그건 집중의 차이도 합니다. 자, 오늘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기 5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휴식입니다. 충분한 휴식. 두 번째, 올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적당한 영양 보충. 영양 공급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운동, 건강에 대한 부분. 이 4가지가 부합이 돼야 일의 효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집중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휴식입니다. 자, 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만 일이 잘 안 풀려요. 막혀요. 이럴 때 생각지도 않게 여행이라는 걸 좀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바깥의 풍경을 본다든지 산속에 편안한 상태에서 막혔던 부분도 해결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행 또는 충분한 휴식, 릴레이, 온천 이런 걸로 인해서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산만했던 정신,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일이 막힌다든지 때로는 잘 안 풀린다. 아니, 잘 되고 있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오히려 더 일의 업무 효과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더 강화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올인. 자, 일을 할 때 효율을 높이려면 집중을 해서 모든 걸 에너지를 다 갖다 부어버려야 돼요. 일을 할 때, 자, 이번에 찬스,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을 결정을 해야 되는, 골 결정력. 축구로 따지면 골을 넣는 거와 넣지 못하는 거. 그거는 선택과 집중과 여기에 올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져 나와야 되는데 산만하게, 느슨하게, 자세를 안 갖추고 방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최대한 집중해서 온 힘을 다 바쳐 골을 넣어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인을 해야 된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양 공급이에요. 영양 보충. 내가 일을 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잘 뛰는 거고요. 잘 먹어야 공부도 잘 하는 거예요. 장기 레이스에 체력적으로 잘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부를
참 잘한다, 개천에서 용났다,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조건이 좋은 곳에서 더 많이 뭐 막말로 의대든 법대든 더 좋은 곳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공급도 필히 중요하다. 이거 뭐 아이고 뭐 대충 먹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챙겨 먹어야 돼요.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방송하고 뭐 행사하다 보면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 그런데 한 번씩 느껴요. 그렇게 못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이고 체력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무엇을 하든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좋은 거, 고단백질, 고기도 뭐 소화 흡수만 된다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효과, 일의 효과, 또 좋은 거, 맛난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결국 일도 효과가 더 있다. 예, 기분 전환도 되고, 예, 맞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 예. 자, 네 번째요. 자, 운동, 건강. 우리가 이 건강을 얘기하고 주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앉아서 이렇게 사무 형태를 보일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야외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반반이지만 주로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체, 남녀 불문하고요. 건강 중에 다 전체 건강해야 되겠지만 하체가 특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둥이 잡혀져요.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일의 효율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체력에 뒷받침이 안 되면. 그래서 운동, 특히 하체 운동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장단지, 종아리라고 그러죠. 여기 하체, 근력 운동을 사무실에 일을 하더라도 틈이 날 때마다 그 운동을 해줌으로써 하체를 강화시키는 것. 특히 사무직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운동이 필요하다. 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러닝도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봐도 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로 사무실에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짬짬이 뭐 50분 근무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가볍게 하체 운동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의 효율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야외로 바깥으로 나와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제목은 그냥 비 오는 날로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기억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어릴 적 기억에 막 바깥으로 뛰어놀고 비를 맞으면서 물 웅덩이에 물놀이 이런 걸 참 즐기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비 오는 날, 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야, 비 오는 날 비 맞으면 총성 맞아, 비 맞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적 기억에 뭐 우산이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추억의 비닐 우산, 그건 뭐 우리가 어린 기억에는 거의 선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자라서는 이제 우비도 너무 우비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뛰어놀고 이러니까 더 귀찮아. 그래서 거의 뭐 입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고, 어디서 그런 에너지들이 나왔는지 참 우리 애기들 봐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했던 그런 기억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이제 비가 오늘 계속 하루
변동,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있는 지역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지금 오는 너무 많이 오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락비라고 해야 되는 이게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치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고, 뭐 이럴 때 비가 올 때는 뭐 회상이라든지 지나간 추억들을 가끔씩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차분히 현재의 상황을 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빗소리가 아마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위에 이 비가 내리는 이런 날, 참 산다는 게 때로는 뭔지 많이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요즘 조금 뭐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경제 사정의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저 역시도 이렇게 조금은 좋은 일만 계속 다 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희노애락이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 슬프고 힘든 고비도 있고, 이게 세상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합니다. 그 웬만한 우리가 어려운 고비는 뭐 크게 요즘은 이렇게 막 동요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게 조금 힘드네, 왜 이러지, 요즘은 거기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걸 뭐 진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해결책이 나올까. 이게 해결이라는 게 시간이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제가 이제 오늘 야외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9번째 시간은 외부에서 차에서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찾아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좋은 추억 잘 간직하시고, 아픈 추억은 오늘 빗물과 함께 씻겨 버리시고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15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건 스트레스 탈출하기, 이 방법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심호흡, 긴 호흡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 두 번째, 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운동. 네 번째, 감사했던 생각, 감사의 생각. 다섯 번째, 기부, 봉사. 이렇게 5가지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그 탈출법을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심호흡을 하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머리가 찡하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고. 앞이 흐릿하고, 여러 가지 막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와 막 동시에 생각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못한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마음을 쭉 내리고 긴 호흡, 들숨 날숨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길게 내쉬는 속 안에 있는 뭐 답답함은 쭉 내미는 날숨이라고 그러죠. 네. 바깥으로 안에 있는 뭔가 좋지 않았던 그런 걸 갖다 바깥으로 쭉 내미는, 길게 하고 쭉 내미는 날숨의 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숨을 들숨하고 입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나쁜 기운까지 다 내뱉는 이런 심호흡법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막 심박수가 박동이 빨라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데 이 호흡을 통해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손을 따뜻하게 해라. 손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 바깥에 오래 있으면 손이 시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손에 저린다든지 이런 경우 손이 찹니다. 이럴 때는 빨리 손을 따뜻하게 부벼준다든지 손을 따뜻하게 하는 이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빠르게 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입 운동입니다. 입 운동. 말을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입을 이렇게 턱부터 해서 좀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 입을 좀 아래로 당겼다 올렸다. 다른 방법으로는 껌을 좀 씹는 이런 경우도 있죠. 특히 운동선수들, 야구나 이런 정말 정적인 운동을 하는 종목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때로는 이 껌을 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껌을 씹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입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긴장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분비시키면서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좋은 기억, 감사했던 그런 부분을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해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시 이렇게 생각해도 좋았던,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은 있습니다. 정말 이 스트레스 받고 할 때, 그때 좋았던 기억을 연상하는, 스트레스를 좀,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좋은 경치, 여행, 내가, 즐거웠던, 기억되는 그런 추억들을 끄집어 올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상당히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기부, 봉사활동. 이게 참 우리가 이 봉사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여러 가지로 더 채워야 될 게 많지만 나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분이 있다면, 아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다면, 장애우가 있다면 이렇게 도우면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거 체험을 해보고 느낍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봉사활동, 아니면 집에서 청소라도 한번 해보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복잡할 때 깨끗하게 하면 그 봉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한테 하는 봉사도 있지만 나한테 하는 그런 봉사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스트레스 탈출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심호흡, 들숨, 날숨, 길게 심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두 번째, 손을 따뜻하게 해라. 혈액순환, 입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네 번째,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그런 마음, 생각을 끄집어라. 다섯 번째, 기부, 봉사를 하라.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빠르게 탈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